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볼루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란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알아보고 공격하도록 돕는 항암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를 피하려고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PD-1에 대응하는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이 두 단백질이 만나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PD-1이나 PDL1을 저해하는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두 단백질이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면역 항암제란 내가 잘 싸우게 해주는 항암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역항암제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전이암에도 효과적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환자분들 잘 아신 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고요.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 세포도 죽여서 이제 탈모 같은 것도 흔할 수 있고, 또 빨리 자라는 입안 세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내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역 항암제는 일반적인 항암 부작용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봤던 특정한 면역 억제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수 있고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이제 비급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따라서는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크게 여보이, 티센트리, 바벤시오, 임핀지, 키트로다, 옵티보 등이 있고요. 오늘은 니볼루맙 성분의 옵티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니볼루맙, 상품명 옵티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악성 흉막 중피종 등등이 있고요. 개별 허가 적응증을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세포암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전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로 단독 요법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서 이필리무박, 여보이와의 병용요법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와의 병용요법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별 허가 적응증을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적응증에 따를 수 있으나 대부분 단독요법에서는 3mg/kg의 2주 간격 혹은 240 고정 용량으로 2주 간격 혹은 480mg 4주 간격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약제와 병용했을 때도 이거는 적응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1mg/kg 3주 간격 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흑색종에서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에서 이제 이필리무밥 여보위와 병용했을 때는요. 이 약을 1mg/kg로 3주 간격에 이필리무밥과 병용해서 총 4번을 맞게 되고요. 이후에는 니볼루맘맛 단독요법으로
3mg/kg 2주 간격 또는 240mg을 2주 간격 또는 480mg을 4주 간격 권고하고 있어서 용법 용량은 허가 적응증에 따라 다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투여 시간은 모두 30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니볼루마브의 박스형 경고문은 참고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역맥의 약물 이상 반응입니다. 자가 면역을 끌어올려서 내가 암세포와 싸우게 해주는 항암제다 보니까 면역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 반응은 전신 모든 장기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다만 드물게 치명적인 경우가 있고요. 이제 치료하는 동안도 나타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나고 몇 개월 이내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할 때 그리고 치료 이후에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폐렴, 대장염, 피부 이상 반응, 신장염, 신기능 장애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니볼루마브 투여 시 가장 흔한 면역맥의 약물 이상 반응은 발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진이란 피부의 색깔이나 상태가 변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가려울 수도 있고 또 통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9%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저하증이 8%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내가 식사량은 동일한데 체중이 오히려 는다거나 또 이제 변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손발의 부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억력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고 이제 피로감, 권태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폐렴은 3.1%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숨이 찰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 열이 자꾸 난다. 또 마른 기침이 잦다. 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대장염은 2.9%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심한 물설사, 또 혈변이나 검은 변, 복통 잘 확인해 주시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2.7%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게 되면 오히려 신체 기능이 너무 활발해져서 식사량이 동일한데 체중이 자꾸 준다거나 이제 오히려 잦은 배변을 본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이 떨리고 마찬가지로 피로감, 권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염은 1.8%로 보고가 되는데요. 황달, 눈이나 얼굴, 손바닥이 노랗게 뜬다거나 메스껍고 토가 나고 오른쪽 윗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신장염은 1.2%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소변 볼 때 피가 보인다거나 소변색이 너무 진하다거나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식이 처진다거나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손발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마비감이 있다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을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는 흉통, 또 숨을 헐떡이고 숨이 막히고 실신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암제의 부작용 빈도로 따진다면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다만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전과 치료 중에 이제 간 기능 검사라던가 신장 기능 검사, 또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 시행하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이제 증상을 잘 확인하시고 외래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입 관련 반응이 있습니다. 이 주입 관련 반응이란 주사를 맞을 때 혹은 맞은 직후에 또 드물게는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환자분들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맞고 있는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발열, 추워요, 오한, 가려워요, 가려움증, 얼굴이 빨개져요, 홍조.
숨이 차고 답답해요,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심한 중증 같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도가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경증이나 중등증인 경우는 투여를 잠깐 멈추거나 혹은 주입 속도를 이제 천천히 하면서 다 맞을 수 있는데요. 중증이다라고 한다면 이 약을 완전히 보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식 관련 약물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항암제 투여 전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이 약을 탈리도마이드 유사체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추가 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병용요법은 현재 허가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은 배태자 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유산율과 조사나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적어도 5개월 동안은 피임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앞서 살펴봤던 면역 매개 반응과 주입 관련 반응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자료는 이제 니볼루맙을 단독 투여했을 때의 자료에 근거합니다. 524명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 자료에 따르면 피로와 무력증이 36%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요. 418명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기침이 31%로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406명의 신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피로와 무력증이 무려 56%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환자에게 투여했느냐, 또 어떤 용량으로 투여했고 어떤 단계에서 투여했느냐에 따라서 이상 반응의 빈도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AST 증가와 ALT 증가가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ST, ALT 같은 경우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간독성이 조금 빈도가 높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빈도는 높진 않았지만 면역 항암제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면역 매개 반응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신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 시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은 경증이다. 하지만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환자분들도 치료하는 동안과 끝나고 몇 개월 동안에도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 꼭 상의를 주셔야 하고요. 증상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발진, 피부의 색깔이나 상태가 바뀌는 증상, 환자분들 따라서는 가려움증도 있을 수 있고 통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발진 9%. 그 다음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8%, 체중이 자꾸 는다거나 변비가 오고 자꾸 붓고 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피로감이 심한 것들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폐렴은 3.1%, 숨쉬기가 어렵고 자꾸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이 나는 것들, 대장염은 2.9%, 심한 물설사와 혈변, 검은변, 또 복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7%, 식사량은 동일한데 체중이 자꾸 빠진다, 신경이 예민해진다, 손이 떨린다, 피로감이 심하다 하는 것들, 간염은 1.8%, 눈이나 얼굴, 손바닥이 노랗게 뜨는 황달이 있다거나 메스껍고 토하고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 같고 신장염은 1.2%입니다. 소변 볼 때 피가 보이고 소변이 진하고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들 신경학적인 이상 반응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의식이 처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걷기가 어렵고 손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것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들 심근염은 이제 흉통이나 숨을 헐떡이고 숨이 막히고
이제 실신하는 것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역맥의 반응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과 한번 상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입 관련 반응은 굉장히 빈도가 낮았어요. 중증인 경우도 1%가 안 됐었죠.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은 직후에, 그리고 드물게는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주사 맞을 때 자꾸 열이 나요, 추워요, 가려워요, 뭐 답답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빨리 선생님께 얘기를 주세요. 면역항암제 맞은 전후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유익성 대비 위험성을 고려해서 항암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면밀하게 판단해 주실 부분 같습니다. 네 번째,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이 약을 탈리도마이드 유사체와 덱사메타성 병용요법에 추가 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허가된 요법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 약은 배태자 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 치료 기간 끝나고 적어도 5개월 동안은 피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입력 보존 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염려치 마시고 교수님과 꼭 상의를 해주세요. 이볼루만 맞을 때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간독성이었죠. 병원 올 때마다 앞서 살펴봤던 AST, ALT 검사할 거고요.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독성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황달이라고 한다면 눈이나 얼굴, 손바닥이 노랗게 뜬다든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암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르고 또 똑같은 환자여도 매 회차 달랐어요. 저 사람이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나도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메스꺼웠다고 해서 이번에 또 메스꺼운 것도 아니에요. 대비는 하되 염려하지 말자 강조드리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